10장 긍정하고 감사하라. 브레인 스포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브레인폰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긍정과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삶의 회복력을 높이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더 원활하게 흐르고 창조력도 향상되며 삶의 질 또한 높아집니다. 긍정과 감사는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니라 뇌와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번 칭찬을 받았더라도 단 한 번의 비판적인 피드백이 모든 칭찬을 덮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잘했어라는 칭찬은 쉽게 잊히지만 부정적인 한마디는 마음에 오래 남아 자기를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의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뇌가 위험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고 경계하도록 발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정 편향이 오히려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본 부정적인 댓글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며 기분을 망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보다 재난, 스캔들, 위기 상황이 더 주목받고 쉽게 잊히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위험에 대비하게 하고 슬픔은 상실을 치유하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할 때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잃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빼앗기며 자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무기력에 빠지고 정체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성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과 감사를 실천하면 부정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의 힘.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자동으로 부정적 해석을 자동화하며 상황을 가능성이나 희망이 아닌 두려움, 의심, 한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의심하거나 실수할까봐 불안해서 자꾸만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시야를 좁히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저항과 스트레스만 유발할 뿐입니다. 대신 앞서 소개한 다양한 브레인 스포츠 활동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진동을 바꿔보세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몸을 두드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다음 브레인폰을 켜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목표를 향한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만성적으로 부정적 사고를 반복할 경우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을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은 인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보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절대 긍정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직시하되 그 거리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는 의지와 창조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절대 긍정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성장과 변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이 바로 절대 긍정의 본질입니다.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문제에 머무르기보다 해결책을 찾아내며 삶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태도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의 의식을 기르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며 인내심을 잃지 마세요. 훈련을 거듭할수록 뇌는 점차 긍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긍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삶이 주는 선물. 세상에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오직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보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평균 소득 차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좁힐 수 없을 만큼 큽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개국의 1인당 GDP는 하위 10개국보다 약 35배 높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가정 환경, 부모의 사회적 배경, 교육과 기회의 차이 역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노력할 수 있지만 노력의 결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출발선과 주어진 환경, 기회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선택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뇌의 주인인 마음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환경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인연, 그 속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 역시 철저히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지금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연결망을 갖게 된 것도 수많은 경험과 외부 자극의 결과입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을까요? 삶에서 만나는 많은 환경과 기회, 인연이 선물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나 삶을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선물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영감을 받아 발견한 중력의 원리는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견은 사람들에게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예측이 가능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측정하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물질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주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불확실성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자신에 관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점 또한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은 인간이 발견하고 정리한 지식일 뿐, 그 이론들이 설명하는 자연의 법칙과 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법칙들은 인간이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자연 속에서 그대로 작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개발한 것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칙과 원리는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립자에서부터 태양계와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알게 될 것,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신비들까지도 이미 자연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와 법칙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변화와 진화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과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알의 모래와 씨앗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무한한 지혜와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실체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킵니다. 생명과 마음 역시 이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몸에 깃든 생명과 내가 느끼는 마음은 이 거대한 생명과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태어나 숨을 쉬고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지혜이자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의 거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흐름을 느끼고 그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진동은 이 큰 흐름에 크고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다른 파동과 공명하여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느낌과 에너지 감각을 통해 이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반응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선의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조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긴장을 풀고 물에 몸을 맡겨 부력을 느끼듯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삶이 흥미롭고 특별한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의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도 새로움도 없는 단조로운 반복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곧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마치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감사는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고 그 배움에 감사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나 익숙지 않은 상황을 문제가 아닌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감사와 긍정적인 기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설렘과 기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창조, 배움과 성장이 허락된 풍요롭고 너그러운 불확실성 속으로 자신을 던져보세요. 진동하는 그 에너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세요. 긍정과 감사를 위한 연습. 마음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감사를 실천해보세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감사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항상 웃기.
미소와 웃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긍정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웃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해 우울감을 완화하고 공격성을 낮추며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은 체내 백혈구 수를 증가시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미소와 웃음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밝은 표정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더 낙관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항상 웃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활 속 크고 작은 스트레스,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 때로는 웃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에서 미소와 웃음을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를 감사와 미소로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와 잠들기 전에 1분 동안 미소를 지으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과 하루를 잘 마무리한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가능한 한마디 미소 짓고 웃는 데 집중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오늘은 웃는 날이라고 계속 상기시키고 웃음을 잃었다면 즉시 되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뇌와 마음을 되찾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만약 웃거나 미소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밝게 웃는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 속의 미소만으로도 실제 미소를 지을 때처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지며 삶을 더욱 균형 있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100가지 감사할 일.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물건이든 추억이든 인간관계든 당신의 재능이나 일상의 작은 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커피 한 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축복과 기회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과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감사할 일을 100가지 적어보세요. 한 번에 100가지를 적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하루에 10가지씩 열흘에 걸쳐 나누어 적어도 좋습니다. 매일 하나씩 주제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아끼고 지지하는 소중한 사람들, 당신의 일이 주는 기회,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생명력, 당신의 재능과 성장의 경험 등 주제를 정해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목록을 작성한 뒤에는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으며 각각의 항목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한 항목씩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음미하고 마음 깊이 감사함을 충분히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적은 10가지 항목을 모두 소리내어 읽고 감사를 표현한 뒤에는 눈을 감고 가슴에 집중합니다.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며 그 느낌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 연습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매일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수록 감사는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감사의 느낌이 희미해졌다면 이전에 작성한 목록을 꺼내 다시 읽어보세요.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감사한 순간들을 새로운 감사 목록으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꼭 표현해보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전화를 걸거나 짧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직접 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감사 표현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고 표현할 때 더 큰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용과 감사의 날.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무조건적인 수용과 감사를 실천해보세요. 이것은 위험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에 대해 반사적으로 싫다라고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그날만큼은 의식적으로 이 연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신의 관념과 취향, 습관에 집착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다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사실 많은 갈등과 다툼은 바로 이처럼 순간적인 부정적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이 실천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든 상황과 자극을 좋고 싫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행동을 선택해 실천하면 됩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 하루 종일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정해 집중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이 삶의 다양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고 행동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웃기 연습에도 적용됩니다. 웃는 날을 정해 실천하면 자신이 얼마나 웃지 않고 지내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실천 방법은 뇌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돕고 더 조화로운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수용과 감사, 긍정이 습관이 되면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패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체 운동, 명상, 창조적인 활동과 같은 브레인 스포츠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뇌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온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돕고 있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 중에서